여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 자던 뜨거운 냄새 봉지는 한 대 없고 기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 구역 중단하라. 기지 운영 돕지 마라. 기지 운영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한번 통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온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한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매번 똑같은 구절을 읽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해왔더니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성서일과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일행이 벳사이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인가 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마라 하시며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 아멘. 예. 이쪽으로 와서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겪어야 할 일들, 고민하는 일들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저기로 볼 때 오늘 또 미군 교대병력과 유조차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몇 시쯤 들어오느냐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죠. 대체로 오전에 아침 8시 50분에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요. 12시쯤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집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집결심판에 출두를 하게 되었느냐? 작년 11월 말에 11월 29일에 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러 올라갔다가 차를 똑바로 되지 않았다고, 주차시키지 않았다고, 주차 방법 위반, 그걸
바로잡으라고 경찰이 이야기하는데 그 일주일 전에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전에 내가 왜 차를 좀 삐딱하게 세우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때 단속하러 올라왔던 경찰들과 합의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 저 사드 기지에 협력단장으로 와 있는 김대령 저 위에 한국군 쪽에서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대령과 그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는 요 정도로 요렇게 주차하고 1인 시위를 한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와서 주차 방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더 뭐라고 한다면 이건 1인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지금 이 사드 기지에 항의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활동하는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경찰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일단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6431 매국노다. 6431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예. 그렇게 해서 경찰이 몇 차례에 걸쳐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지시 불응. 뭐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우리가 흔히 딱지라고 하는 스티커라고 하는 것을 발부받았습니다. 액면가 4만 원. 바로 거기에 응해서 과태료를 내면 32,000원. 불응하면 이게 납부기한을 넘기면 거기에 할증료가 50%가 가산이 돼가지고 6만 원. 그래서 2차 납부 마감 시한까지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어제까지 내든지 오늘 아침 9시에 성주군 법원으로 나와서 직결심판을 받든지 하라고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직결심판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 뭐 변론이 이루어지고 증거 제시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그냥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 오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직결심판에서도 이러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내용 설명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정식 재판을 이제 청구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식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 여기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정말 심화가 쌓입니다. 어제 미군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데 이제 뭐 아주 무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길을 여는 이 수요일 작전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이건 꼭 막아야 돼 하고 막아왔던 것들인데 지금 미군 번호판을 타고 승합차 안에 미군들이 타고 들어가고 작업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어제는 처음 보는 장비였는데 미군 트레일러에 이 카키색 그 장비가 카키색이 아니었죠. 그 초록색 우리가 흔히 국방색이라고 말하는 그런 색깔의 어떤 장비가 하나 실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어도 그 1차 맞고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피켓만 세워두고 그 앞에서 종주먹만 흔들어대다가 그것도 사진 찍어서 영상 남긴다고 사진 찍다 보면 그냥 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끝끝내 이 상황을 불의로 규정하고 이 상황에 맞서 끝까지 우리의 뜻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가는데 평화 행동,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지만 어떻게 그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키겠는데 아무튼 오늘 오전에 그렇게 즉심에 출두하고 오는 사이에 유조차나 미군이 들어갈까봐 그 길에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제 목소리를 거기에 섞지 못할까봐 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서 일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바를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그 전에 오늘도 맹자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기쌤이 있어서 특별히 성서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은 일상을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호라도 외쳐야지. 참가자의 의무. 구호.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1096 매국노다. 1096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유교적인 문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릴 때 클 때 자막에도 뛰다니지 마라 앞에 나서지 마라 뭐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발표 듣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선민국 미국 사람들은 또 기독교 문화니까 잘 이거 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가장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제가 이제 회사가 면하는데 우리 급에 권위자 급에 사람들 이제 오늘 앞에서 앞에 나가서 뭐 그런 거 브리핑 애들이 그런 게 되게 좀 많은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뭐라도 하면 명호들 있잖아요. 근데도 참 어려워요. 토론이 뭐냐 이런 쪽 장면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걸 인지하라고 하고 지금 또 그걸 나중에 또 지색도 해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소통하는 게 서로 예전에 우리 집에 옛날에 많이 모여서 아침에 예술을 했잖아요. 그 뒤에 부분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서서서 한마디 하고 서로 한마디 하는데 다시 있더라. 그 당시에 그걸 후회 하더라. 그래서 그때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 뭐라도 되지. 근데 다 처음 힘든데 다 그래도 하더라. 뭘 하는데 그래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있어요. 좀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했다가 좀 장거리 출근하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일하니까. 또 하면 제가 또 어떤 모습에 어제 아침에 참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는 처음에는 뭐라도 내가 하는 게 내 도리다고 또 생각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 모습이 비슷하게 보여요. 차라리 앞섰으면 지금 차라리 내가 아예 안 했으면 어디 뭐 대고 나왔구나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지상 앞에 지금 또 창이 올라가 있고 그냥 우리는 끌려 나오는데 이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 내가 뭐 이렇게 마당에 언론에 이렇게 가고 하는데 화면을 또 따라가면서 유치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막 부모님들이 고맙고 이게 대통령 주변으로서 우선은 굉장히 저도 자괴감이 좀 듭니다. 좀 모르겠어요, 진짜. 어쩌면. 근데 그런 모습이 약간은 좀 앞으로 이제 좀 볼 수도 있어 보이겠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할 때가 좀 오래되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럼 패배가만 가시면 안 되죠? 핑계 대고 출근하기 너무 힘들었어. 머리서 다닐 때가 다 됐어. 저희가 이제 요즘 미군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고 미군 유리차나 이제 부대 병력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이곳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가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그 구성원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지. 훈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최선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가 저것도 못 먹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여기 있는 10명, 20명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막 다들 패배감에 젖어서 안 나와버리고 이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될 일인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라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 오늘도 우리 잘 싸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막 미안해하고 패배감 갖고 이러지 말고, 우리 오늘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7시 5분쯤 됐어요. 여기서 내가 조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장로님 말씀하실 때 되면 이제 기지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막 와요. 장로님 이야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맹자 이야기 좋아해요. 이 장로님 많이 준비해가 오시는데 저는 참 그냥 조금만 할게요. 처음 양나라 해왕이 전국의 현자들을 모아가 구국 강경책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를 불렀는데, 이 맹자한테 무슨 이로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이롭기는 무슨 이로운 이야기, 그럼 나라 망한다, 오직 인의가 있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요. 양나라 해왕이 나라의 한쪽 지역에 흉년이 들면 저는 그 흉년이 든 지역의 백성들을 이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구휼미를 풀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곡식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쪽 지역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 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 나처럼 이렇게 하는 임금이 없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지요? 이렇게 물어, 맹자한테.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50보 100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보 100보 이야기는 그래요.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억수로 강력해. 그래가 막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후퇴해갖고 도망을 가는데 성문씨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그래 한 100걸음쯤 도망갔어.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버티다가 한 50걸음밖에 도망을 안 갔어.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이제 성문씨를 비웃는 거야. 저 비겁한 새끼. 제일 먼저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153 매국노다. 153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고 있는 기지운영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경찰도 포함이다. 당신들에 들어가. 그러니까 저것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0보 100보지. 뭐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한다면은 네가 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완전 나라로 안 넘어오지 이딴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백성 그때는 지금은 사람이 많아가 딴 나라 백성들이 넘어오는 걸 막 막으려고 그 트럼프처럼 장벽도 치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때는 백성이 국력이에요. 백성이 많아야 세금도 거둘 수가 있고 또 전쟁 칠 때 병력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맹자가 50보 100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그게 떠올랐어요. 요즘에 출산 장려 정책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이 해요. 그 나경원 같은 경우에 그 하다 잘리긴 했지만은 뭐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마지막에는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 뭐 설기탄 제한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2천만 원 준다, 5천만 원 준다, 뭐 이런 거. 그다음 그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왜 자녀를 안 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로님? 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녀를 놓지 않을까? 국가 정책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서. 뭐, 그렇죠. 뭐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자녀를 낳아가 기를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왜 저 사람한테는 전화판 안 끊는 줄 알아? 저분이랑 친해. 그래갖고 인사하고 가잖아. 아, 이렇게 친구네 아주냐.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그따 대놓고 매국노다 이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요즘 이 출산 장려 캠페인 하는 걸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이 지역 소멸이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된다. 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 또 그래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가면 2050년이 되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게 된다.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낳아갖고 너가 부양할 알을 키우라 말이라. 내 인생 포기하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주소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방송에서 듣는 캠페인이 있어요. CBS 불교 방송, 그다음 평화 방송, 그리고 원음 방송도 들어갑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이사우산 매국노다. 이사오산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종교 방송국들이잖아요. 이 방송들이 이제 출산 장려 캠페인의 요점은 그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된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참 축복이다. 즐거움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협박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간이정이다. 쓴 약 바깥에 왜 캡슐 바깥에 이렇게 설탕물 입혀놓으면 이거 간이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날씨 기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날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지구의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한국뿐만 아니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7927 매국노다. 7927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자식놈 둘이가 있는데 애들한테 애 낳으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참 비도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지금 삶이 이런 걸 우리 젊은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 자체가 이렇게 팍팍한데 앞으로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는데 애를 놓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691 매국노다. 691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건설노조 떼고 없나? 나는 건설 노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한테 애 낳으라고 독촉하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대접을 좀 하자. 그게 답이다. 지금 답 없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애 낳으라고 하는 그런 거 답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동노릇좀 그만해라. 돈노릇 좀 그만해라. 그래서 그게 도덕적이고 그게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 체류자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인간 사냥하지 말고,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인간 사냥하지 말고 그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그들도 일해서 세금 내게 하고. 세금 내요? 아니, 불법 체류자는 세금 안 내요. 법적으로 돼 있는 어. 아니, 낼 수가 없지. 업자가 세금 명목으로 껴가요.
하여튼 저는 안 떼요. 그건 나쁜 놈이 그건 나쁜 놈. 그래 세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험료 내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이 아니지만 연금을 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또 자기가 냈는 연금에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나중에 국민과 똑같이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익 때문에 혹시 남을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상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한국이 앞으로 살아남는 방법이지 이 위기의 시대에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답도 없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보 100봉지 너가 하는 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간에 다른 이야기 있지만 맹자가 마지막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봐라. 풍년에는 식육점에 가면 고기가 막 쌓여가 있고 그 소돼지 먹이려고 인민들의 곡식을 그 소돼지 먹여서 축내고 흉년에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죽어 쌓여 있어도 곳간에 쌓인 나라 곳간에 쌓인 곡식 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뻔히 보면서 어떻게 이웃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랬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세월이 흉년이라서 그렇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정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내 탓이 아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경찰 배치해도 별 수 없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새끼들 정치하는 새끼 맞냐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맹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체육을 부수려고 백호 먼저 도망갔어. 내가 어디 비가 받았겠는데 계속 내보고 먼저 도망간다고. 저는 50호만 가겠습니다. 예, 성무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성무쌤한테 들려줘야 할 얘기인데 그냥 가네. 사실 우리는 또 성무쌤을 보면서 힘을 얻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해서 분위기까지 1시간 30분? 하여간 먼 길을 또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 아침 짬을 여기에 이렇게 투자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박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와 자기 물질을 이렇게 내어놓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길쌤 이야기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키를 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또 하연 씨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드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고 있는 전쟁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그래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에 와서 함께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승리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등등까지 아주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묻고 기록으로, 연구 자료로 이렇게 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도 한번 응했었고, 지금 이제 미국에 박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또 인터뷰를 요청해서 했는데,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다행스럽게 지나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이곳에서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지금도 변함없이 여기에서 나름 어떤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와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덕분에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하는 도덕 수업 그런 수업 시간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 인터뷰 하러 온 그 연구자가 수제자인 것처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희생과 양보의 원리, 뭐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연대자들, 지킴이들이 이 싸움에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멀리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분들이 적어도 여기에 사드를 갖다 박은 무리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형 매국노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한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스스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우나, 희생자가 가져야 할 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고 있는 전쟁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희생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또 외치고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희생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등 떠밀려서 하지 말아라. 미련을 버려라.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마라. 네 사랑을 알게 하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고 있는 전쟁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읽은 성서 본문에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고 있는 전쟁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오늘 성서 본문에 예수님이 소경 시각 장애인을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다른 기적사화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지 않은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는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치는 그런. 예.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눈에 띄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저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심지어 마지막 말씀을 보면 들어가지 마라 하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소경을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소경의 집은 벳사이다가 아니고 다른 동네였는지 거기 안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네가 고쳐봐라 하고 시험하듯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소경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그 마가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 이런 거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숨어 계시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그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밝히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계속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 벳사이다. 옛날 번역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벳세다 출신 어부들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거기 500여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장소가 또 그 동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왜 너네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라시나 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게 없다 그렇게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베풀었던 이런 기적을 두로나 시돈 같은 데서 베풀었다면 벌써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얘기하신 마을 이름 중에 하나가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의 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그런 이적들을 하나의 요새 무슨 그런 쇼 탤런트인가 하는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쇼처럼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또는 하여간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고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떠들어내지 않고 이렇게 뭔가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해서는 결코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희생한다, 이걸 알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하고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그 사랑을 또 모방하며 흉내내며 사람들은 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 떠든다고 해서 사실 상대방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라는 것을 말로 계속 떠들다 보면 그러니까 너 갚어 상대방의 채무의식을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누군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둔감한 사람들, 뭔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희생자의 태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